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1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려드릴 소식들이 많아서 많이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현대자동차 그룹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11일에 도로에서 발생해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 소음을 크게 줄여주는 RAANC 로드 노이스 액티비티 노이스 컨트롤 이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의 신차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RANC는요, 다양한 유형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내는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를 상쇄시키는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발생시킴으로 줌으로써 실내 정숙성을 대폭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 차단 방식은요, 차음제, 다이내믹 댐퍼 등을 사용함에 따라 차 무게가 증가돼 차의 연료 소비 효율이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웅웅거리는 저주파 소음의 차단도 불안정한데요. 그에 반해 이 ANC 액티비티 노이스 컨트롤은요, 마이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품을 쓰면서 저주파 소음을 개선할 수 있어 일부 차량에는 도입을 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소음의 유형이 일정하고 소음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돼 제한이 좀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노면 소음은요, 약 0.009초 만에 실내로 전달되는 데다 불규칙적이어서 이를 측정하고 또 분석한 뒤 상세 음파를 즉시 발생시켜 소음을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RANC 기술은요, 이 소음 분석부터 반대 위상 음파를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002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불규칙한 노음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반응이 빠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노면에서 차로 전달되는 진동을요, 계측하면 이제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는 이 제어 컴퓨터가 소음의 유형과 크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역위상 상세 음파를 생성해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로 내보내는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이 RANC용 마이크는요, 노면 소음이 제대로 상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DSP가 소음 저감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6년여 만에 이제 개발 기술을 거쳐서 양산에 적용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행 개발 단계에서는요, 카이스트, 번영, 그다음 위아컴 등이 참여해 산업혁명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는요, 글로벌 자동차 오디오 전문 업체 하만과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으로 감소하는 약 3dB의 소음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실내 소음 에너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누구라도 쉽게 소음 저감을 체감할 수 있으며 한 체급 더 높은 차의 정숙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랍니다. 이 기술이 이제 제네시스의 GV80에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는 총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현대차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SV 컨셉트카 티저 이미지를 공개가 했습니다. 이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 구동되는 SV 컨셉카는요, 기술 혁신을 통해 구현된 디자인으로 제품 경험에 감성적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현대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 안에서 파라메트릭 판타지와 초월적 연결성이라는 이 두 가지 테마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모든 표면은요, 서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자아내며 끊임없이 연결된 면과 선들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긴장감은 컨셉트카가 가진 역동성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3월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바로 르필루즈와 공개된 더 뉴 그랜저에 적용된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히든 시그니처 램프도 이번 컨셉트카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A 셔터 그릴은요, 이제 정지 상태에서 그릴이 닫혀져 있다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셔터가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또 강조를 하고요. 공기 역학을 고려해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컨셉트카는요, 이달 말에 이제 LA에서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어서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런 실내 같은 거는 아무래도 LA 오토쇼에서 공개가 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현대차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주력 세대 소나타 아반떼 주행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고성능 N 양산형을 모델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해치백에 이어 세단과 SUV까지 적용을 확대, 그리고 수익성 높은 고성능 차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 거는 현대차 부품 협력사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요, 내년 3월에 소나타 N 프렌치변이 DNM8N 스포츠,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아반떼 N 생산 계획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외 생산 목표는요, 소나타는 5만 대, 아반떼는 2만 5천 대 등 총 7만 5천 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벨로스테 i30N, i30N 패스트팩, 그다음 i30N 라인 등으로 총 4종인데요. 내년에 이 2종까지 추가를 하면 6종으로 늡니다. 그래서 이 N 제품군요, 총 4단계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모터스포츠 경주차, 2단계는 고성능 스포츠카, 3단계는 전용 차대와 신기술 탑재한 고성능 모델, 마지막으로 4단계는 디자인과 성능 패키지를 접목한 준고성능 모델 N라인입니다. 일단은 먼저 내년 3월에 양산을 시작하는 바로 소나타 N은요, 먼저 일단 출시를 하고요. 일단은 8세대 소나타 기반으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첫 고성능 세단입니다. 이 소나타는요, 이 3단계 고성능 모델 N과 준고성능 모델 N9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세부 재원을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최고 출력이 300마력 수준이 2.5T 가솔린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아반떼는요, 이제 고성능차 대중화의 기폭제 역할을 맡는다 합니다. 기존의 아반떼 매니얼 성향에 반영해 아반떼 스포츠를 선보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아반떼에는 1.6T의 가솔린 엔진을 얹은 준고성능 모델 N9 출시가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반떼는 지금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지금 모터스포츠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때 N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스포츠 모델은 단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 고객 성향에 강정 고성능 모델 N은요, 이제 모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달리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고출력 엔진을 비롯해 변속기, 머플러, 서스펜션, 브레이크 등 모두 N 전용 부품으로 장착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패키지 형태로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차체는 N 전용 그릴과 범퍼 디자인, 엠블럼, 스포츠 버킷 시트를 장착해 스포츠 타이어 및 서스펜션 튜닝 등을 적용해 주행 감성을 높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차별화된 상품성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 차량 개발을 맡은
알베르트 비어만 사장이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총괄 자리에 오르면서 N 제품군 확대에도 힘을 실리게 되는데요. 고성능 N의 다음 목표는 SV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 목표로 나가고 있는 코나 N, 투싼 N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산형 전기차 전동화 차량 N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좀 고성능 브랜드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글로벌 브랜드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빨리 정상의 위치에 가려는 그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차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아차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내년 하반기에 스팅어 부분 변경 모델을 넣고 내놓는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단종설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축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에 출시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치는 신형 스팅어는요, 차세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도입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을 합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요, 기아차는 내년 7월 중순부터 스팅어 부분 변경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랬고요. 연간 생산 목표 대수는 6만 대로 국내 시장에 순차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단종설이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단종설에 제기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이제 파워트레인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상품성 개선을 바탕으로 판매 부진을 만회해야 할 방침인데요. 지금 신형 스팅어는 현대 기아차가 만든 이제 차세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전면 교체를 한답니다. 2.5T와 3.5T 두 가지 가솔린 엔진 탑재가 유력하고요. 2.5T 엔진은요, 최고 출력이 304마력, 최대 토크가 43회이고요. 그리고 3.5T 엔진은요, 380마력, 54의 성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 장비 작용을 통한 상품성 강화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간편 결제 서비스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I2 등 현대기아차 최신 장비를 스팅어에도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또한 이제 기아차가 이제 신형 스팅어 출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할지도 이제 지금 관심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스팅어와 플랫폼,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등을 공유하는 제네시스 G70의 경우는요, 출시 3년차가 지났지만 올해 들어서 월 1,400여 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판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호강 효과가 컸다는 게 업계 평가인데요. 그래서 새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도 긍정적으로 이제 좀 검토했으며 최종 론칭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과연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 바로 3세대 K5의 외장 디자인이 지난 10일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신형 5는요,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컨셉트로 과감한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한 번만 봐도 뇌리에 박히는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을 합니다. 그래서 티저 이미지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요, 신규 디자인 요소가 대거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호랑이코 라디에이터 그릴은요, 헤드램프와의 경계를 허물고 전면부로 전체를 확장했습니다. 기존의 타이거 노즈에서 진화된 타이거 페이스트를 적용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고요. 이 타이거 페이스는요, 기아차의 차세대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로 향후 출시되는 기아차의 신차에 순차 적용이 된다 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 디자인은요, 한층 정교해졌는데요. 그릴 패턴은 거칠고 날카로운 외관을 갖췄지만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직물인 샤크 스킨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이제 확대된 차원, 기존의 디자인 진화 등을 이뤘고요. 신형 K5는 2850mm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와 기존 대비 50mm 늘어난 전장, 그리고 25mm 커진 전폭 등 확대된 제어를 통해 공간성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고가 좀 낮았습니다. 20mm로 낮아졌지만 다이내믹 세단의 모습을 갖췄고요. 타이어 휠은 총 6개 알로이 휠로 구성이 되었고요. 색깔을 통해 단계별로 차별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와 연결성을 강조를 했고요. 리어 콤비 램프는 좌우가 넓게 연결돼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리어 범퍼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듀얼 머플러 형태의 크롬 가느식 역동성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저 이미 외장 디자인이 공개가 됐고요. 근데 실내외 디자인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실내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자인 봤는데 진짜 기아차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뇌리에 박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은 또 어떤 파워트레인을 장착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쌍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쌍자동차가 이제 자사의 첫 순수 전기차가 될 코란도 전기차가요, 오늘 2021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차는 이제 코드명 E100이라고 불리는 코란도 전기차를 2021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20km로 단일 전기 모터로 탑재한 전륜구동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LG화학에서 제공하는 61.5kWh의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 출력 188마력의 모터를 탑재를 한다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코란도 전기차가 이 코란도 라인업에서 가장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고요. 이 현재까지 알려진 이 모터 출력은 이제 188마력 수준으로 1.6리터의 디젤 모델과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기존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전기차 특성상 최토크가 이제 가속 시간과 함께 전개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와 전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제고속도는 시속 153km로 제한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 판매 중인 전기 SV 경우 기아의 니로, 현대차 코나 EV가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두 모델 다 이제 전기 SV 분류하기에는 전고와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저도 타봤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특히 실내는요. 그래서 코란도의 경우에는 이제 중형급 SV 차체이기 때문에 또 니로보다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 SV를 불리기에는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 외로 부진한 판매를 보이고 있는 코란도 라인업에 또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바로 해외 업계 한국지사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거의 절반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였고요. 나머지 절반은 해외 업계 한국지사 이야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MW 코리아 2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럭셔리 스포츠카 뉴8 시리즈가 국내 출시를 했다 합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이 BMW 뉴8 시리즈는요,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모델이자 BMW 그룹이 쌓아온 스포츠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퍼포먼스, 감성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최첨단 편의사항 등 럭셔리 세그먼트 최상의 모델에 걸맞는 모든 요소들이 집약돼 있다고 합니다. 출시 라인업은요, 가솔린 모델인 뉴 840i 엑스드라이버 쿠페와 뉴 840i 엑스드라이버 그랑 쿠페, 디젤 모델은 뉴 840d 엑스드라이버 그랑 쿠페 등 총 3가지 트림이고요. 새로운 플러그십 고성능 스포츠카 뉴 M8 쿠페 컴비네이션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8시리즈부터 뉴 8시리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이제 럭셔리 클래스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 현대적인 스포츠카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쿠페 기준은요, 전장이 4845mm, 전폭이 1900, 전고가 1340으로 이제 넓고 낮은 차체에 바닥에 낮게 깔린 듯한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하고요. 또 긴 휠베이스 바탕으로 BMW 특유의 짧은 오버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4도어 스포츠카 모델인 그랑 쿠페는요, 쿠페 대위 전장과 전장 전고 전폭이 각각 230, 70, 30을 더 키워서 한층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육각 형태로 디자인된 BMW 키드니 그릴과 BMW 역사상 가장 얇은 LED 헤드라이트로 역동적인 외관을 한층 강조를 했고요. 또 슬림한 창문 디자인과 클래식 스포츠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더블 버프 루프가 러프라인의 재테크의 매력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랑 쿠페의 경우는 더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라노마 라마 글래스 루프도 기본으로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요, 스포티함을 잘 보여주는 고해상도의 12.3인치 계기판과 크리스탈 소재의 글라스 인테리어를 뉴 8 시리즈 전 모델에 적용했다고요. 파워트레인은 직력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뉴 840i 엑스드라이버 쿠페 및 그랑 쿠페는요, 최고 출력 340마력과 토크가 50.9에 발휘를 하고요. 제로 빼기 쿠페는 4.7초, 그럼 쿠페는 4.9초 만에 도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최초로 디젤 엔진 탑재한 뉴 480D 엑스드라이버는요, 320마력의 최고 출력과 69.3의 제토크를 갖췄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인텔리전트 4륜구동 시스템의 엑스드라이버 8단 스테트로닉 스포츠 다종 변속기가 기본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도 기본으로 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되었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최대 50m까지 자동으로 후진에 빠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이 파킹 어시스턴트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 8 시리즈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뉴 840i 엑스드라이버 M 스포츠 쿠페는요 1억 3,800만원, 뉴 840i 엑스드라이버 M 그랑 스포츠 그랑 쿠페가 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뉴 840D 엑스드라이버 스포츠 그랑 쿠페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 모델에 부가세를 포함되고요. 한시적 개별 소비 인하 적용 가격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종이 남았죠. 바로 BMW 뉴 M8 쿠페 컴페티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 8 시리즈의 고급스러움과 M의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결합시킨 고성능, 새로운 플러그십 고성능 스포츠카 모델이고요. 신형 V8 엔진을 탑재해 최고 625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고요. 제로 빼기 3.2초 만에 불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M 드라이버스 패키지를 적용시 305km에 달하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 BMW 양산형 모델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 전용의 이제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M 모델 전용 M모드와 통합형 제동 시스템이 또 최초로 도입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다이내믹함과 또 짜릿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를 한답니다. 이 M모드에는요, 로드와 스포츠, 레이스, 서킷 전용 트랙 3가지 세팅이 제공됐고요. 센터 콘솔에 위치한 M모드 버튼을 통해 운전자는 다양한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의 개입 여부와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 전용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M 전용 패키지 모델은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됐다고요. 가격은요 2억 3,95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전 모델 부가세 포함이고 한시적 개별 서비스 인하 적용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이
5302가 이번 달에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 따르면요, 이 5 시리즈의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5302의 국내 출시가 앞두고 있어서 인증이 완료된 데다 투입할 계획이라 합니다. 가격은요, 이 530i와 유사한 6천만 원대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요, 2.0 4기통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돼 합산 출력 520마력에 252마력과 합산 토크가 42.8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6.2초만에 주파를 한다고요. 전기 모터 주행거리는 31마리 약 50km로 액티베이트 하이브리드 5의 3마일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3마일이면 5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530i 대비해서 전기모터, 배터리 등 비용 증가 요소에 있음에도 이 530i의 수준의 가격 측정을 통해서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라 하고요. 성능면에서는 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해 경쟁력이 좀 높았고요. 또 전기 충전을 통해서 시내 주행은 물론 향상된 연비를 통해서 낮은 유류비로 운영할 수 있어 유지면에서 이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팩은 9.2kWh의 배터리팩이 탑재가 되고요. 유럽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120V로 충전 시 7시간 내에 완충이 가능하고요. 레벨 2 충전기 사용 시 3시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기준은요, 차량의 무선 충전기 위에 위치시키면 충전이 시작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더 출시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어디냐? 비난다면 바로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벤틀리가요, 럭셔리 SV 벤테이가의 트윈 터보 가솔린 V8 엔진을 탑재한 벤틀리가 V8 모델을 국내 인도를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판매 가격은 2억 7,800만 원이고요. 이 벤테이가 V8은요, 한국 고객들의 높은 취향을 고려해 최신 고급 사양들을 대거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이 벤틀리 모터스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양들도 동시에 적용이 됐다 합니다. 특히 실내의 디자인은 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시그니처들이 들어가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보니까 트렁크 그리고 휠 중앙은요,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금색으로 둘러진 알파벳 B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B 로고에는요, 각각 19 이제 설립 연도입니다. 그래서 2019라는 기념비적인 숫자도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석 프론트 도어에도요, 이제 2019와 그 다음에 2019와 그 다음에 1919년도도 더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기존의 WV11 모델에 이어서 라인을 추가한 이 벤테이가 V8은요, 체계 출력이 55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78.5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세대 4리터 트윈 터보 V8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고요. 제로백은 4.5초이고 최고 속도가 290km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48V 시스템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 액티브 롤링 제어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또 벤틀리의 드라이버 다이내믹 시스템을 통해 모든 노면 환경을 기만하게 대응하며 리무진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에서 강력한 스포츠 주행까지 모두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인 어시스턴트, 나이트 비전을 포함한 투어링 스펙부터 파크 어시스턴트 보행자 광고, 4대의 카메라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탑뷰 뭐 등등등 이제 기본으로 탑재해가지고 활용성을 더 높였다는 게 이번 벤테이가 V8의
특징이랍니다. 가격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2억 7,800만 원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남았네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요, 내년에 신형 A7이 국내 시장에 투입이 된다 합니다. 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따르면요, 최근 아우디 신형 A7 50TDI의 배출가스의 소음 인증을 완료한 상태랍니다. 이제 신형 A7 50TDI는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모델을 높은 효율성이 특징을 합니다. 출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었고요. 최고 출력 282마력의 최고속도 63.2를 발휘하는 3.0 V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된다고요.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55에서 160km 속도에서는요, 저보아 주행이나 가속 페달에 발을 뗄 경우 전기 모터로만 움직여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 합니다. 또한 22km 이하에서는요,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활성화돼 전기로만 주행을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실제 운행 환경에서 이제 100km 운행 시 최대 0.7리터의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차량 크기는 길이는 조금 줄어졌지만 휠 베이스가 좀 늘어나서 좀 더욱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LED 매트리스 기능이 적용한 헤드램프와 패스백 루프라인은 A7만의 매력적인 매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12.3인치 버추얼 콕핏과 센터 페시아 상단 10.1인치, 그 다음 하단에는 8.6인치의 주요 모니터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원격 주차가 지원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AI 버튼을 눌러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며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신형 A7 50TDI가 독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독일 판매가로는 72,950유로, 우리나라 돈을 하나로 약 9,400만원부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드코리아입니다. 포드코리아가요, 이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7개 신차를 출시해 라인업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상반기에는요, 링컨 에비에이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인데요, 이 포드코리아는 이제 에비에이터를 올 하반기에 신형 익스플로러에 이어서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난 8월에 이 에비에이터 3.0 가솔린 모델의 환경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가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토보안국 인증 지연과 또 미국에서 리콜로 신형 익스플로러가 이제 출시 2주가 연기되면서 이제 이 에비에이터 출시 일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에비에이터가 미국 시카고에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제대로 지금 가동이 지금 안 와가지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고요. 에비에이터는 7인승 준대형급 프리미엄 SUV로서요, 지난 11월 1일 2018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브랜드 핵심같이 쿼드워트 플라이트를 통해서 진일보된 디자인 비전을 보여줬고요. 항공기와 비행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의 에비에이터 외관은요, 전면 그릴에서 차체와 후면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에어로포일과 유사한 모습이고요. 플라이트 블루 컬러는 흐르는 라인을 더욱 강조를 시켰습니다. 또한 첨단 편의장치도 대거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포네즈 어키가 이제 기능은요, 이제 링컨웨이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 잠금 및 열림 물론 있고 시동까지 걸 수가 있고요. 사전에 저장된 좌석, 미러, 스티어링 휠 등 설정된 값을 불러올 수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은 이제 3.0L의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을 해가지고 제고 출력 400마력을 발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내년 상반기에 출격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지난 5일 국내에 출시된 6세대 익스플로어의 시스템 총 출력이 450마력을 발휘하는 3.0L의 V6 에코부스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또 배터리 팩이 있어야죠. 바로 13.1kW 배터리 팩이 적용돼 따라서 EV 모드로 최대 4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익스플로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년 초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커세어가 내년 중반기에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한 이 커세어는요, MKC 후속 모델로 디자인의 에비에이터의 디자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됐고요. 인테리어는 MKC가 다소 복잡하고 수직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면 커세어는 간결하면서 수평 배치가 한층 넓어 보이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식 변속 시스템은 이제 센터페시와 모니터 하단에 자리를 옮겼다고요. 그래서 기존 버튼에서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이제 성격을 달리한 것이 특징을 합니다. 스마트 연동은 물론이고요,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를 한다고요.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는 2.0L의 직력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또는 295마력을 발휘하는 1.3L의 직력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후년 2021년이요, 포드 레인지와 브론코가 출시될 예정이던데요. 레인저는 이 포드를 대표하는 중형급 픽업 트럭으로 지난해 7년 만에 판매가 재가됐답니다. 또 레인저에는 2.3L의 가솔린 터보 에코부스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270마력의 제도크 42.8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최대 견인력은 3.4톤이고요. 최대 적재重量은 약 8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년 만에 부활한 브론코는요, 레인저와 플랫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요. 기존의 브론코의 평범한 전측면 윈도우와 루프라인, 각진 C필러와 D필러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브론코는요, 내년 봄에 미국에서 데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포드 코리아는 링컨의 풀사이즈 SV 내비게이터와 포드의 풀사이즈 SV 익스페디션을 내후년 2020년에 출시할 것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벌써 40분을 다가가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소식하면서 40분을 넘긴 적은 처음 같습니다. 30분 대는 해봤지만, 그래서 빨리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올류 레인지 이보크 가솔린 모델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형 이보크 가솔린 모델은요, 정숙성 및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랍니다. 파워트레인은 인제니어 2.0L의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가지고요, 최고 출력 249마력, 제속도가 37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7.5초라고요. 외관은 레인지로버 패밀리 최신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아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였고요. 여기에 후방 시야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그냥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운전자의 선호도와 행동을 합숙해 시트 위치와 음향, 차내 온도 설정 등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스마트 설정 기능 등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내에는요, 상하 각각 10인치 듀얼 스크린으로 분리된 인컨트롤 터치 프로듀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편의성과 직관성을 또 높여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부 스크린은 기울기를 조정이 가능해가지고요. 운전 중 최적의 시야각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휠베이스는 이전 모델보다 21mm 길어져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적재 공간이 기본 591리터에서 최대 1383리터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랜드로버만의 오프로드 DNA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모델에는요, 기본 사양으로 전자식 지형 반응 시스템 통과,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적용, 또 오프로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주행 모드는 이제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잔디밭, 자갈길, 눈길, 그다음 흙길 및 요철, 그다음에 모래, 안반 저속 등 7가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광 능력은 기존 100mm로 높아진 최대 600mm까지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어시스턴트가 또 기본 장착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형 이보코 가솔린 모델은요, P250SE는 7,290만원, P250 런치 에디션이 7,110만원, P250 퍼스트 에디션이 7,800만원 등 3가지 테러로 판매가 됐고, 모두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가 제공이 되었답니다. 지금 선납금 30%에 월 납입금 57만 9천원으로 이보코를 보유할 수 있는 밸류업 할부 금융 프로그램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수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힘들겠지만 또 한 주를 열심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